4km. 완전한 어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소년 12명. 그들을 꺼내려면 먼저 물속에 집어넣어야 했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2018년 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018년 6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 태국 북부 치앙라이주 미얀마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 메사이에 탐루왕 동굴이 있었습니다. 석회암 동굴로 길이는 약 10km였고 우기에는 물에 잠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날 오후 축구팀 소년 12명이 자전거를 타고 이 동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팀 이름은 와일드보어스, 야생 멧돼지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가장 어린 소년은 티탄, 11세였고 가장 나이 많은 소년은 포티, 16세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코치가 있었습니다. 25세였고 소년들은 그를 에크 코치라고 불렀습니다. 오후 3시 30분경 13명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입구에는 자전거 10세대가 세워졌고 신발과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헤드램프를 켜고 웃으면서 동굴 깊숙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동굴 안쪽 벽에 이름을 새기고 1시간 후 돌아오는 것. 매년 하던 팀 전통이었습니다. 오후 4시 소년들의 부모 중 한 명이 동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을 데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자전거만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30분, 1시간, 자전거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 더 많은 부모들이 도착하기 시작했고 불안이 커지면서 누군가 동굴 입구 안쪽을 살펴보았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내린 폭우 때문이었고 동굴 입구 쪽부터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동굴 깊숙한 곳. 소년들은 동굴 벽에 이름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구로부터 약 4km 안쪽까지 들어와 있었고 해발로는 지상보다 약 1km 아래였습니다. 갑자기 한 소년이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저거 뭐지? 그들이 뒤를 돌아봤을 때 통로에서 물이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발목 정도였습니다. 에크 코치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가자. 그들은 출구 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물은 빠르게 불어나고 있었고 몇 분 만에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소년들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물은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왔던 길이 완전히 물에 잠기고 있었고 통로가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에크 코치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뒤로 가자. 더 높은 곳으로. 그들은 방향을 바꿔 동굴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물을 피해 계속 안쪽으로 더 높은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30분 후 그들은 파타야 비치라고 불리는 공간에 도착했습니다. 동굴 안쪽 4.2km 지점에 있는 작은 모래 언덕이었고 주변보다 약 2m 높은 곳이었습니다. 물은 여기까지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소년들은 모래 위에 앉았습니다. 헤드램프 불빛이 동굴 벽을 비추고 있었고 사방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한 소년이 물었습니다. 언제 나갈 수 있어요? 에크 코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밤 9시 태국 해군 특수부대실이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탐색을 시작했지만 동굴 입구부터 물이 가득 차 있었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탁한 흙탕물이었고 시야는 제로였습니다. 잠수를 시도했지만 통로를 찾을 수 없었고 첫날 밤 수색은 중단되었습니다. 6월 24일 일요일 전국에서 구조대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인, 경찰, 자원봉사자 수백 명이 동굴 주변에 모였고 부모들은 동굴 입구 밖에 텐트를 치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물이었습니다. 동굴 안은 계속 물로 차고 있었고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몬순 시즌이었습니다. 앞으로 3개월간 비가 올 예정이었습니다. 정부는 동굴 위 산꼭대기에서 구멍을 뚫어 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바위가 너무 두꺼웠고 정확한 위치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거나 아무도 나오지 못하거나. 6월 24일 파타야 비치. 소년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음식도 물도 담요도 없었습니다. 동굴 온도는 섭씨 20도 정도였고 습도는 100%였습니다. 몸이 계속 젖어 있었고 추웠습니다. 에크 코치가 소년들을 모았습니다. 앉아서 움직이지 마세요. 에너지를 아껴야 합니다. 배고파요. 나도 알아. 하지만 참아야 해. 언제 구조대가 와요? 곧 올 거야.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침묵이었고 가끔 물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소년들은 헤드램프를 껐습니다.
배터리를 아껴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한 자 체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6월 26일 화요일, 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영국에서 동굴 잠수 전문가들이 도착했습니다. 리처드 스탠턴과 존 볼란튼. 두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경험 많은 동굴 다이버였고 수십 년간 전 세계 동굴 구조 작업에 참여해왔습니다. 미국, 호주, 중국에서도 전문가들이 도착했고 구조 캠프는 국제 작전 기지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물이었습니다. 동굴 안수로는 미로처럼 복잡했고 좁은 구간에서는 한 사람이 겨우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시야는 제로였고 물살이 강했습니다.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동굴 위산에서 지하수를 퍼올리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백 개의 펌프가 설치되었고 하루 24시간 물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다이버들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 통로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 28일 목요일, 파타야 비치. 소년들은 5일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은 동굴 벽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받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고 다른 소년들도 눈물을 보이고 있었지만 에크 코치는 그들을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명상을 합시다. 에크는 어렸을 때 10년간 불교 승려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는 소년들에게 명상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배고픔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소년들은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숨소리만 들으며 시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7월 2일 월요일 오후 9시 38분, 영국 다이버 존 볼란튼과 리처드 스탠턴이 4km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9일간의 탐색 끝이었습니다. 그들은 흙탕물 속에서 로프를 따라 천천히 전진하고 있었고 헤드램프 불빛이 앞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볼란튼이 멈췄습니다. 물 위로 무언가 보였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래 위에 앉아 있었고 헤드램프 불빛을 받으며 다이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볼란튼이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몇 명이에요? 한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13명이요. 볼란튼이 다시 물었습니다. 훌륭해요. 10일이나 여기 있었어요. 정말 강한 아이들이에요. 소년들이 물었습니다. 오늘 며칠이에요? 월요일이에요. 9일 동안 실종됐었어요. 배고파요. 알아요. 볼란트는 가방에서 에너지 젤을 꺼내 건넸습니다. 소년들은 그것을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스탠턴이 비디오 카메라를 꺼내 소년들을 촬영했습니다. 이 영상은 몇 시간 후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13명 전원 생존.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7월 3일 화요일, 구조팀은 회의를 했습니다. 찾는 것과 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소년들은 수영을 할 줄 몰랐습니다. 물길은 4km였고 그중 일부 구간은 완전히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좁은 통로, 강한 물살, 제로시야, 성인 전문 다이버도 위험한 코스였습니다. 리처드 해리스 박사가 제안했습니다. 호주의 마취과 의사이자 동굴 다이버였습니다. 진정제를 투여합시다. 아이들에게요? 공포 때문에 패닉에 빠지면 익사합니다. 잠들게 하는 게 안전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정제 투여는 극도로 위험했습니다. 용량이 너무 많으면 호흡이 멈췄고 너무 적으면 중간에 깨어나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차가운 물 속에서 약물 효과는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팀은 동의했습니다. 동시에 펌프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수백 개의 펌프가 하루 1억 리터 이상의 물을 빼내고 있었고 동굴 수위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태국 네이비실들은 동굴 안에 전진 기지를 설치했습니다. 소년들이 있는 곳까지 산소통, 음식, 담요를 운반했고 의료진이 소년들의 건강을 확인했습니다. 9일간 굶었지만 다행히 모두 건강했습니다. 에크 코치가 물을 나눠주고 명상을 시키며 에너지를 아끼게 한 덕분이었습니다. 7월 6일 금요일, 태국 네이비실 사만 군한 중사가 동굴 안에서 산소통을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산소가 부족해지기 시작했고 동료에게 자신의 산소통을 건네고 예비 산소통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러나 예비 산소통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군한은 의식을 잃었고 동료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37세였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를 남겼습니다. 그의 죽음은 전국에 충격을 주었고 구조 작업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작업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비가 계속 오고 있었고 물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7월 8일 일요일,
오전 10시 구조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계획은 3일간 하루에 4명씩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첫날 대상은 가장 약한 4명이었습니다. 리처드 해리스 박사가 동굴 안으로 들어가 소년들을 진찰했고 첫 번째 소년에게 진정제를 주사했습니다. 14세 소년 노트였습니다. 노트는 눈을 감기 시작했고 몇 분 후 잠들었습니다. 다이버가 그에게 풀페이스 마스크를 씌웠고 산소통을 연결했습니다. 노트의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이버 한 명이 노트를 앞에서 끌고 다른 다이버가 뒤에서 밀었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이었고 시야는 제로였습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갈 때 노트의 몸이 바위에 부딪혔고 마스크가 벗겨질 뻔했습니다. 다이버가 재빨리 마스크를 다시 씌웠고 계속 전진했습니다. 1km 구간을 지나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간중간 다른 다이버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산소통을 교체하고 소년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5시 40분 첫 번째 소년이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의료진이 즉시 달려갔고 들것에 실어 구급차로 옮겼습니다. 노트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캠프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그날 밤까지 4명이 구출되었습니다. 7월 9일 월요일 두 번째 구조가 시작되었고 또 다시 4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물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비가 내리고 있었고 펌프로도 물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구조팀은 다음 날 나머지 5명을 모두 구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7월 10일 화요일 마지막 구조였습니다. 남은 소년 4명과 에크 코치 그리고 소년들과 함께 남아있던 네이비실 3명까지 총 8명이 남아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구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5시 마지막 소년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16세 포티였습니다. 오후 7시 에크 코치가 마지막으로 동굴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들것에 누워 있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고 13명 전원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동굴 밖 캠프에서는 부모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소년들은 격리되었습니다. 감염 위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18일간 동굴 안에서 오염된 물을 마셨고 여러 질병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모두 건강했습니다. 평균 체중 감소는 1인당 약 2kg이었고 일부 소년들은 경미한 폐 감염이 있었지만 치료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10일 후 그들은 퇴원했습니다. 기자회견이 열렸고 전 세계 언론이 모였습니다. 한 기자가 에크 코치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에크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두려움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소년 중 한 명, 아둔이 물었습니다. 군한 아저씨는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2019년 소년들은 사만 군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만났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2022년 론 하워드 감독이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13 Lives. 영화는 다이버들의 시점에서 구조 과정을 재현했고 실제 동굴에서 촬영되었습니다. 넷플릭스는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제작했습니다. 제목은 Thai Cave Rescue. 실제 구조에 참여했던 다이버들과 소년들이 직접 출연했습니다. 2023년 와일드 보어스 축구팀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13명 모두 살아있고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에크 코치는 태국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는 원래 미얀마 난민 출신으로 무국적자였지만 구조 이후 태국 정부가 특별히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탐루왕 동굴은 구조 직후 폐쇄되었습니다. 입구에는 기념관이 세워졌고 사만 군한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23일부터 7월 10일까지 18일 탐루왕 동굴 4km 깊이 13명이 들어갔습니다. 소년 12명, 코치 1명. 수영을 할 줄 몰랐고 음식도 없었으며 완전한 어둠 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에크 코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한 가지만 가르쳤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밖에 누군가 우리를 찾고 있다고. 믿으라고. 리처드 스탠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포기하는 것은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거기 있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태국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태국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승리입니다. 국경을 넘어, 언어를 넘어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긴 이유입니다. 18일. 그 시간 동안 10개국 이상에서 온 구조대원 수천 명이 함께 일했습니다. 영국의 다이버, 미국의 군인, 호주의 의사, 중국의 펌프 전문가, 태국의 농부들까지 모두가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13명을 살리는 것. 그리고 그들은 해냈습니다. 탐루왕 동굴은 이제 기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소년들은 지금도 매년 6월 23일이 되면 동굴 입구를 찾아갑니다. 사만 군안의 동상 앞에 꽃을 놓고 묵념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있어. 함께. 당신이라면 그 18일을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어둠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13명의 소년과 코치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고 믿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